천억개의 별의 세계를 알기 전에 우리가 있는 현재 태양계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초점을 잡았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오늘 저녁에는 달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잘 몰라요, 사실. 그죠? 달 뜬 건 알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 알려드렸고, 여기 있는 요거잖아요. 요 판넬이고, 교회에서도 원하시면 이 판넬을 그대로 만드셔도 됩니다. 이거 원주의 중학교에서 만든 판넬이거든요.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달의 특징, 최소한 요 정도는 아시면 돼요. 달은 지구의 뭐 4분의 1 크기라. 그 정도는 알려두셔야 되고, 뭐 얼마나 멀리 있을까, 그죠? 그리고 달의 뒷면은 왜 보이지 않을까, 그죠? 예, 많은 분들이 달의 뒷면을 안 보인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 앞면만 보니까. 그리고 달의 역할은 뭐야? 항상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여기서도 Y가 중요해요. Y가. 그죠? Y. 제가 이제 철학 중에서도 과학 철학이 주전공이거든요. 과학 철학. 과학 철학 내용 중에 뭐냐면 과학적인 설명이라는 난이 있어요. 과학적 설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큰 그 카테고리인데, 과학적 설명에 봐서 이 데카르트 전에는 진화론이 나오는 그 전에는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을 선호했어요.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 근데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심장을 설명할 때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과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이 있어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과학적인 설명에서. 근데 기계론적인 설명은 기계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심장을 기계처럼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몇 심방 몇 심실로 돼 있고, 뭐 한 번 이렇게 몇 번 뛰고 한 번 할 때 심박출량이 몇 밀리리터가 되고, 이거 이제 기계처럼 설명.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은 심장이 왜로 설명합니다. 왜? 심장이란 백족에 되는 우리 몸의 세포에 피를 공급해주는 기관이다. 이런 게 이제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이거든요. 근데 다윈의 진화론이 득세를 하면서 왜라는 부분이 빠지고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으로 과학이 점령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 과학책을 보면 아이들이 Y보다는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을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단풍이 왜 드냐부터 해서 그걸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으로 하면 그냥 기계론적으로, 뭐 온도가 하면 엽록소가 뭐 파괴가 돼가지고 뭐 그거는 기계론적인 설명. 근데 왜 그러면 단풍이 들어야 되지? 뭐 이런 거. 왜 봄이 되면은 왜 그 온 산이 꽃으로 물들지? 뭐에 관한 왜? 그래서 달은 왜 존재하냐? 왜로 달을 기계론적으로 설명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뭐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죠? 뭐 얼마 떨어져 있고 크기가 얼마고, 이게 기계론적인 설명 방식. 근데 목적론적인 설명 방식은 달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달이 왜 필요하냐? 달이 왜 저러는 거야? 하는 그걸 설명. 그래서 왜를 설명하다 보면 인간하고 관계가 되고 창조론적인 설명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창조론적으로 자연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연의 현상을 Y로서 많이 생각할 때 그거에 접근해요. 물론 진화론자들도 Y에 관한 답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많은 부분 진화론적으로 그쪽에서는 목적론적인 걸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달은 목적론적으로 너는 왜 그렇게 하는가? 왜 한 달에 돌고 왜 그러는 거야? 왜 하다 보면 달을 창조한 이유가 인간하고 맺어지는 것을 저희가 점점 근접할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에 창조하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 우리가 결국에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거랑 이제 연결이 됩니다. 달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보여요. 이 세 가지가 보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가 마음속에 아이들 뇌에 새겨진다. 그것이 이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섭니다. 그래서 달의 역할에 관해서 여기 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그죠? 지구의 뭡니까? 기후 시스템. 저게 이제 기가 막힌 작용이거든요. 그죠? 이거는 다 아시잖아요. 23.5도 지구가 기울어가지고 태양을 초속 몇 킬로로 돌아요? 30킬로. 초속 30킬로로 도는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23.5도 기울이고 이렇게 공전을 시켰더니 팽이가 돌듯이 이렇게 휘청거려요. 이렇게 지구가 자전축이 휘청거리면 기후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요. 생각 이상으로 지구의 기후 시스템이 어마어마하게 초정밀하게 거대하지만 초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해류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무슨 해류, 무슨 난류, 한류가 정확히 자기의 길을 가거든요. 근데 해류가 조금이라도 속도가 늦춰지면 추운 지방은 아주 추워지고 더운 지방은 훨씬 더워지고 그것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운 지방이 사는 거고 추운 지방이 사는 거예요. 해류 때문에. 근데 해류의 영향 그리고 공기에 무슨 편서풍, 무역풍 어쩌고 저쩌고 있죠. 그것이 지구가 기울어져서 도는 거랑 정확 어떤 관련을 맺고 있어요. 그죠? 해류, 난류 모든 게. 그래서 그 달이 지구가 정확히 이렇게 기울은 상태에서 돌지 않으면 그런 바다의 흐름, 공기의 흐름, 바람의 흐름 모든 게 다 엉망진창돼요. 그러면은 죽죠, 인간이. 그죠? 100% 죽습니다. 100%. 그래서 자전축을 고정시키는 역할, 따개비처럼 적도에서 따개비처럼 꽉 잡아가지고 이거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휘청거리지 않게 잡아주는 것이 달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바닷물을 컨트롤해요. 그러니까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달의 방향으로 쏠렸다가 돌아가면 또 놔줬다가 잡아당겼다가 하는데 이게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잡은 상태에서 컨트롤해 주더래요. 그래서 만일에 달을 없애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바닷물이 어떻게 움직여요? 획 돌면 그냥 막 파도 막 한쪽으로 컨트롤이 안 되면서 막 쏠리는 거예요. 바닷물이 해일 정도가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그 물이 한쪽으로 획 돌 때 막 난리 나는 거고 엉망진창으로. 그래서 우리가 달의 역할을 상당히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바닷물을 흔들어줄 때문에 우리가 빨리하거나 그럴 때 컨트롤을 정확하게 탁탁탁 하듯이 그래서 바닷물이 이게 컨트롤 해주면서 계속 바닷물을 흔들면서 정화시켜주는 작용. 저거는 말이 저렇지 갯벌이랑 협력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저거를 이게 이제 짧게 이제 저렇게 한 거고. 선생님 엉뚱한 질문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 설경을 설명하면서 누워있을 때 축이 기울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됐어요. 예. 그 노하우서 가지고 그 축이 그렇게 흔들리거나 그럴 정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울어야죠. 태양이 골고루 위아래를 다 비춰줘요. 그런데 그 성경의 예언적인 1년은 360일로 보잖아요. 예.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에 그 달력은 창세기 기록을 보면은 거의 1년이거든요. 노아 홍수가 이제 시작돼가지고. 예, 맞습니다. 물이 빠질 때가.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저도 그런 생각은 대충 가져봤는데 이제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지기 전에 지구의 자전 속도가 1년이 360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좀 가져봤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모르기 때문에요. 그렇죠. 사실 인간의 힘으로 모르는 영역을 연구를 하던가 근데 연구하기 전에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방향으로 연구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연구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그 작은 부분을 밝히는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연구할 분야가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를 이제 달에서 볼 거, 달에서 볼 거 중에서 이제 달에 바다가 지금 물이 있으면은 바다가 되는 지역, 그 다음에 운석고, 그리고 계곡, 산맥, 절벽, 요거를 이제 하는데 여기에 다 안 하고요. 다 안 하고 바다만 호수는 다 해야 되고요. 저거는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운석구 중에서도 중요한 것만 하고, 그리고 계곡, 산맥, 절벽은 다 하고 몇 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다 합쳐봤자 한 40개 조금 넘어요. 네. 근데 원래 운석구가 큰 거만 약 245개 정도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큰 운석구만, 작은 거 빼놓고.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 바다는 기본 틀이 있어요. 여기 이제 설명이 돼 있을 겁니다. 여기 내용 바다에 관한 설명을 보면 옛날 17세기 전인가? 그때 처음에 이걸 바다라고 불렀대요. 네. 그때 처음으로 저 거무스름한 부분을 바다라고 불렀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근데 망원경이 발달하고 그때 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이거. 없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무스름한 지형이 이게 저지대요. 근데 그 차이를 모르겠는데 저렇게 까맣게 눈으로 보이잖아. 어둡게 분명히 달을 보면, 그죠? 근데 그것이 저지대만은. 근데 그 차이가 기껏해야 100m, 200m 뭐 그 정도 되는데 저지대라고 저 가운데까지 저렇게 거무스름하게 보인다라는 게 사실은 희한해요. 근데 여기 달을 자세히 보면은 또 뭐가 보이냐면 거의 요걸 광조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퍼진 것이 보이죠. 그죠? 퍼진 것이 어디냐면 티코에도 그렇고 여기 코페르니쿠스도 그렇고 이게 다 탁탁 퍼진 게 보이죠. 이 세 개가 3대 운석구가 광조가 있어요. 광조,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그 다음 제일 큰 게 티코. 근데 저 광조가 뭐냐면 운석구 어마어마하게 큰 게 한번 꽝 때리면은 거기에 이제 흙이 튀잖아요. 흙이 사방으로 팡 튄단 말이에요. 사방으로 튀면 흙이 튀기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튀기는 게 아니고 많이 튀기는 데는 요렇게 약간 요렇게 되면서 이렇게 튀긴대요. 그러면 기껏해야 높아봤자 거기가 얼마나 높겠어요, 주변보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인데 거기가 조금 높다고 밝게 보여요. 그게 광제입니다. 그게 광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광조는 주변보다 뭐가 조금 이렇게 쌓인데 높은 지역이에요. 조금. 그러니까 이상하게 높은 지역일수록 하얗게 보이고 낮은 지역일수록 까맣게 보여요. 그럼 바다가 어떻게 낮은 지역? 예, 물이 있으면 바다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이름을 안 바꾼 이유가 물이 있으면 바다가 될 수가 있겠구나 해서 여전히 바다란 이름을 줬죠. 물은 없지만은 예, 저지대. 물이 있으면 바다가 되는 지역. 근데 이 호수는 뭐였어요? 호수는 작아서. 선생님, 그 달 음모론을 막 내세우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저렇게 운석구가 컸다면 엄청나게 큰 이제 운석이 부딪혔을 텐데 그 부딪힌 운석에 비해서 푹 패인 깊이가 너무 낮다. 그래서 달의 음모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달이 그래서 그 속에 지표가 짧고 그 속에 큰 금속 덩어리가 있다. 뭐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수많은 크레이터가 있고 크레이터의 그 크기를 볼 것 같으면 굉장히 깊어야 되는데 깊지 않은 그런 이유는 그게 여러 이유가 있는데 풍 했을 때 그 안에서 이렇게 화산처럼 터져가지고 메워졌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많은데
그거 중에서도 이제 음모론으로 시작해서 사실로 밝혀질 것도 가끔은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이 사실은 조금 이상한 이론들이 사실로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것부터 알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그래서 이 바다 지형을 이제 뼈대를 먼저 애워야 돼요. 뼈대를 애우면 그 다음에 조금 격가지들은 애우기가 쉽거든요. 근데 뼈대도 모른 채로 바다만 해더라도 바다 호수까지 18개를 다 애우는 것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죠? 18개를 다 애우는 것도 한 몇십 분 걸리잖아요. 근데 금방 애울 수 있는 게 이제 뼈대를 애우면 쉽습니다. 발을 보면 이렇게 먼저 토끼가 있죠. 토끼, 오른쪽 귀, 왼쪽 귀, 토끼 얼굴, 토끼 배, 토끼의 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토끼잖아요. 그죠? 토끼는 아시죠? 네. 토끼 있는 건 다 아시죠? 뻔하게. 그죠? 그 다음에 개수나무 한 그루 뒤에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인데 애우는 방식이 오른쪽 귀부터 시작합니다. 오른쪽 귀가 왼쪽 귀보다 크다 적다? 크다. 크면은 그걸 풍요하다고 해요. 그럼 무슨 바다? 풍요의 바다. 그리고 사람들이 풍요로우면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저 술을 잘 담가먹는데 풍요로운 가을에. 그래서 요거는 호리병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나눠드린 거 보시죠. 나눠드린 거 보면 호리병처럼 생겼을 거예요. 왼쪽 귀가 이게 호리병. 이게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보시고 여기도 다리 또 더 있지 않나요? 그림이. 근데 이 지금 분화구슬 요것들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야, 계속요? 최근에는? 예. 가끔 추가될 수는 있지만 저렇게 큰 거는 최근에 이렇게 형성됐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좀 재미있는 건 지금 저희는 이제 다리 공전 주기와 지구 자전 주기가 같아서 한쪽 면만 보이잖아요. 예. 한쪽 면만 보이는데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크레이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지구 반대편에서 달 쪽으로 와서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지구에는 영향력이 없고 달에만 저렇게 많은 크레이터가 있는 것도 참.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게 크리에이터의 근본이 하나님께서 지구에 이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중에서 수금지 화성이랑 목성자의 소행성 띠들이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물론 그것이 태양계의 안정의 역할을 하거든요. 균형치 역할을 하든가 뭔가 역할을 한다. 그죠? 근데 그게 아마 그 태양계 창조 때 달이 창조될 때 이게 뭉쳐서 되지 않았을까? 뭉쳐서 됐다면 사장 공보였겠죠. 뭐. 또 어떤 창조과학자들은 노아했을 때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말고도 또 이제 기품의 셈이 터질 때 수많은 달들이 다 우주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다 뭐 그런. 그거는 조금 약간 좀 그거는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 허무맹랑한 그런 청계본 너무 과장된 표현. 그건 지나친 가설이.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우주에서부터 온 운석이 떨어진 운석을 봤는데 그 운석 속에 이제 미생물들이 발견돼 있다. 그런 아니요. 이야기를 해서 미생물 발견된 적이 없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창조 과학자들이 이제 기품의 셈이 터졌을 때 나갔던 것이 돌아오면서 그 속에 잔여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근데 운석 속에 미생물이 발견된 예가 없을 거예요. 일단 들어오면서 다 불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화석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니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요, 그런 계통, 특별히 조금 막 그런 약간 어떤 면에서 약간 허무맹랑한 주장하는 분들의 그런 것 속에는요, 거짓 정보가, 소위 거짓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그 여담이지만 저도 궁금한 게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어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바위 밑으로 해서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서 뭐 발견됐는데 검사해 보니까는 그 XY 염색체 중에 Y 염색체가 없더라 뭐 그런. 근데 그것도 저는 그것도 가짜 뉴스 아닌가요?
그건 가짜뉴스죠. 거기 법계가 발견된 예.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요. 피를 쫓아가다가 법계가 발견된 그런 상상하는 것 자체가 참 굳지 않으면 근데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믿는 교인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짜 뉴스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이 그거예요. 일단 우리가 100% 알 수 있는 영역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 그거 알고 모르는 거는 연구해서 차근차근 알아가자는 식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막 센세이션한 뉴스에 이렇게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달의 이 바다 이름도 모르면서 다른 거 아는 거보다 다 알고 나서, 그죠? 운석구도 제대로 보고 절벽 있는 것도 보고 산맥 그거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토끼가 어떻게 해야지도 토끼 귀라고 저기 잘 모르겠어요. 아니 여기 보세요. 여기. 알겠죠. 저기 어떻게 그림이 되는지 강사님 예. 저쪽 걸 보여주면 이해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저쪽 잘 걸.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거 해요. 여기. 아니 어차피 그림이 계속 저거 있잖아요. 토끼 그림. 네. 아마 이거 왜 안 켜져요? 예? 토끼 그림 여기 표지 나와요. 어디가 빼진 거 같아요. 아 여기 여러분들 영상 보내준 거 나와요. 여기 코기에 발 위쪽으로 보면 계속 그림에 토끼 모양 나오는 거예요. 계속 빼보세요. 이게 확실한 거니까 얘를 꽂아보세요. 다른 신문 그림 찾기 거기 나온다. 그래요? 네, 다 나와요. 이게 배터리가 다르네. 이제 각 나라마다 보는 의미가 다르고. 하우가 예, 어쨌든 진짜 끝나네. 거기 보내드린 거 있죠? 여기 그죠? 예. 휴대폰에 거기 그렇구나. 예. 예. 다른 신문 그림 찾기. 요. 다른 신문 그림 집어서 네, 여러 돈 아니 여기도 있고 여기. 아줌마 보고 여기도 있잖아. 토끼. 거꾸로 있지만 물론 이렇게 있잖아. 토끼 귀. 이렇게 여기 얼굴 있고 배고. 이렇게. 아까 저기 띄워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핸드폰으로 아까 보여주셨죠. 예. 그럼 빨리 진도 나가죠. 이게 후회받아. 그 다음에 여기는 감로주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겼다. 옛날에는 호리병의 바다, 감로주의 바다, 술의 바다. 그죠? 근데 주로 술의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감로주의 바다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걸 실컷 먹고 떠들다가 얼굴이 입 있는 얼굴 고요해져요. 사람이. 네? 그 저희 장인어른처럼 막 정말 굉장히 떠드시다가 뭐 그 조용하게 들어가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요히 받아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 때야. 맑은지 아픈지 모르죠. 어쨌든 맑음에 받아. 근데 머리가 맑은 사람인데 아직 꿈에서 헤매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꼬리 부분. 여기가 꿈의 호수 17번. 17번 보이죠? 꿈의 호수. 아직 꿈꾸는 사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맑은 날이 있으면 또 무슨 날이 있냐면 비가 오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비의바다입니다. 여기 비의바다 2번이 비의바다. 그 비가 오는 날이 있으면 폭풍이 치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다 폭풍의 바다인데 폭풍의 바다 크다고 해서 폭풍의 대양 14번. 보이죠? 14번. 이게 폭풍의 대양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이제 폭풍에 이제 물이 많을 때는 여기가 습기가 쳐요. 습기. 그 다음에 이제 습기가 모이면 조금 많아지면 뭐가 돼요? 구름이 돼요. 그래서 습기의 바다, 이건 뭐야? 구름의 바다. 근데 13번에 인식의 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의미를 모르겠고, 그리고 바다 중에서 그 다음에 여기 1번 길쭉하게 얼음처럼 생각해서 얼음의 바다, 추위의 바다. 여기 개수나무 한 그루 있죠. 길쭉하게 이게 고드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얼음의 바다, 추위의 바다라고 해요. 1번. 그 다음에 8번
쭉 떨어졌죠. 그래서 위기의 바다, 위난의 바다. 좀 떨어지면 아우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위기의 바다, 위난의 바다. 오 이렇게 쉽게 외우다니. 이렇게 하면은 그냥 놀랍네. 아니요 솔직히 저도 이거 안 외우고 있거든요. 안 외우고 있어요. 그러다가 가르칠 때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다 외우잖아요. 외우면은 뭐 이거 일주일 지나면은 막 뒤져. 근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잊어버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9번 문제 보죠. 9번 무슨 바다야? 커요. 풍요. 풍요의 바다. 그 다음에 여기 10번. 보리병의 바다. 보리병의 바다. 얼굴. 입이 있는 얼굴. 고요의 바다. 그 다음에 맑음의 바다. 6번. 맑음의 바다. 17번. 꿈의 바다. 꿈의 호수. 풍요수. 잠깐. 꿈의 호수. 그 다음에 이제 맑음의 바다 다음에 2번. 비의 바다. 비의 바다. 그 다음에 14번. 풍요. 폭풍의 대양이라고 합니다. 폭풍의 대양. 그 다음 12번. 꿈의 습기. 습기. 예, 이게 바다가 옆에는 좀 습기가 차요. 그죠? 바다 옆에 가면 제주도 막 습기의 바다. 그 다음에 습기가 올라가면 구름의 바다. 그 다음에 1번 길쭉한 어뢰의 바다, 추위의 바다. 그 다음에 8번 위기. 위난의 바다, 위기의 바다. 예. 그렇게 되면 뼈대가 되잖아요. 이게 술로 외우니까 굉장히 쉽네 이게. 예, 술술 넘어가죠. 술술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다가 육지로 쑥 들어온 것을 뭐라고 불러요? 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 중에서 16번 쑥 들어왔죠. 여기 가면 누가 살아요? 개구리 왕눈. 무지개 맞아요. 무지개 옷이. 거기가 이제 개구리 왕눈이가 네. 사네. 어쨌든 16번은 무지개만. 근데 만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다음에 3번이 이렇게 지글지글하죠. 소용돌이만이라고요. 소용돌이만. 그리고 4번은 중심에 있다고 해서 중앙만. 이거는 소용돌이만. 여기는 끓음에만이라고 나와요. 네, 끓음에만 소용돌이만. 뭐 다만. 여기 3번 소용돌이만이라고 하죠. 여기는 끓음에만 소용돌이만. 이게 조금 영어를 번역해서 그런 건지 이상하게 여러 개가 많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 15번은 여기가 이슬이 샥 맺혔다고 해서 이슬 맺히다가 서리가 되고 고드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슬만 이렇게 올라간 데 있죠. 이렇게 올라간 데 요게 이슬만. 그렇게 되면 이제 만도 다 되죠. 그죠? 그러면 18번이 여기 있지. 18번이 어디죠? 우측 아래. 우측. 여기. 여기인데 요거는 이제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 9번에서 옆에 여기거든요. 여기인가 여기 옆인데 이거는 거품의 바다는 없어도 돼요. 17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17개 이제 만만하죠. 그죠? 예, 여기 가운데가 있다 해서 중앙타처럼 이게 중앙만, 여기 소용돌이만, 그 다음에 5번이 증기의 바다예요. 이렇게 요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증기 빙 하는 요게 증기.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바다가 다 됐죠. 그죠? 다 이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데 알고 봐야 돼요, 사실. 이 명칭을 지으신 분이 방금 같은 이유로 이렇게 지으신 거예요? 최초 지으신 분이 아닐걸요. 이게 아마 각자 지었겠죠. 여러 명이. 각자 조합이 아닐까요? 어쨌든지 과학관에서 옛날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르치자. 누가 처음 그렇게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 한 거야? 아니면 이게 외국에서 들어온 명칭이에요? 외국 명칭이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예, 외국 명칭입니다. 여기 이름 붙인 거는 과학관 시리즈입니다. 과학관에서 이렇게 애우도록. 그 다음에 이제 꿈의 바다, 파도의 바다. 그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아래 큰 거 있죠, 요게 티코예요. 티코가 우리나라 티코 하면 티코 차 생각하지 마. 원래 티코 브라헤라고 해서 유명한 그 테플러 뭐 그 급의 아주 유명한 천체학자예요. 아주 혁척한 공을 사 티코 브라헤라고 아주 유명한 그 천체과학자, 일반 과학자, 여기 보면 린네도 있고, 그죠? 그 뭐 종속 과목 강문기한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3대 그것이 여기 티코, 그 다음에 여기 큰 거 있죠. 이 큰 게 뭐냐면, 요게 뭐냐면 원래 절구예요. 공이. 토끼가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게 토끼가 이렇게, 여기 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절구를 가지고 계속 지금 몇천 년을 쪘더니 이거 구멍이 나. 구멍 난 거야. 그 절구. 콩콩콩콩콩해서 이 절구. 그래서 이게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착 보이죠. 그죠? 그리고 느낌이 오잖아요. 탁 오는. 이게 그 코페르니쿠스. 그 다음에 여기 케플러. 요 세 개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광조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광조. 그죠? 이 광조가 특징인데 광조는 어느 때 보이냐면 보름달 때 보여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온 것을 위에서 직사광선으로 쬐었을 때 위에 있는 게 밝아요. 옆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밤달이라든 그때는 빛이 옆에서 비치잖아요. 보름달은 이 달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지역이 밝게 보입니다. 그래서 광조는 보름달 때 보인다. 그것도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광조라고 합니다. 광조. 이게 이렇게나 멀리 튀어나갔나 몰라요. 그죠? 이 거리가 따지면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한 요 정도 될 텐데, 요 정도가 서울에서 부산 거리거든요. 요 정도가. 그 정도, 뭐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그래서 이 세 개가 그거, 그 다음에 9번 보세요. 이 풍요의 바다 위에 보면 점점 2개 보이죠? 가운데. 그죠? 요게 메시에라는 과학자인데, 메시에 A, 메시에. 여기, 보이죠? 가운데. 그죠? 그리고 또 어디를 보냐면, 이게 나눠드린 것 중에서 여기 더 문이라고 하는 지형도에 보면은 여기 지형을 보세요. 여기 구름의 바다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알폰수스라고 있죠. 알폰수스 보이세요? 알폰수스. 알폰수스. 찾았어요? 알폰수스 밑에 보면은 뭐 아르자켈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근데 알폰수스 거기가 뭐가 유명하냐면 그 뽀로로가 있어요. 뽀로로. 거기 보면 프톨레마이우스라고 하는 거 있죠. 알폰수스 위에 큰 거, 동그라미 큰 게 프톨레마이우스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알폰수스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아르자켈이거든요. 이 세 개 중에서 알폰수스랑 아르자켈이 뭐냐면 뽀로로의 안경 눈이에요. 그리고 그거랑 붙어있는 동그라맣게 앙증맞은 게 입이고, 그게 이제 뽀로로. 그러면 뽀로로를 여기서 보시죠. 여기서 보시면 요게 달이고, 달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인데 요걸로 안 보이네. 아까 보였는데. 여기 넘어가서 보죠. 이게 요때 보여요. 요때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이 세 개 있고 있죠. 세 개. 이게 뭐예요? 뽀로로? 알폰수스. 아니 요게 알폰수스예요. 요게. 포톨레미우스.
프톨레미우스, 이게 알폰수스, 이게 뭐예요? 알킨시스인가, 그죠? 요 두 개랑 앞에 동그라미 지우고, 요것이 이제 뽀로래요. 얼굴이 요렇게 됐다면, 요게 어떻게 되냐면, 더 자세하게 하면, 네, 뽀로로. 뽀로로 보이세요? 좀 늙었네. 네. 뽀로로 눈, 네, 좀 늙었어요. 여기 더 자세히 보이나요? 네. 요게 그 뭐죠? 아까 투톨레 이게 알폰수스, 여기 알킨 뭐가 요게 이. 그래서 요렇게 얼굴 하면 눈, 입. 이래도 모르시면 이렇게 뽀로로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시면은 보이세요? 예, 이것밖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요? 뽀로로. 요것이 뽀로로가 내일 모레 정도 보일 거예요. 잘하면 내일 모레 정도. 아직은 안 보이고 내일 모레 정도가 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요거라도 꼭 보고 가시죠. 그러면 하나라도 뭐가 그러면 그 나머지가 연결돼서 기억난다. 그 설교 때 예화 하나로 전체 내용이 기억되듯이. 네? 그리고 이게 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목사님도 보이세요? 목사님 보이면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보여요. 그래요? 그럼 뭐 목사님만 체크하면 됩니다. 목사님 체크하면 여기서 찾으셨어요, 목사님? 네. 그래요? 제가 뭔 여기서는 네. 이거도 알겠어요. 아까 저기 근데 여기 뾰족하게 쳐놓은 거 보면 눈처럼. 저쪽에 음식이 여기서 찾았어요. 여기서. 도착했어요. 아니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다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기서 찾아보세요. 중간에 그늘지대 이제 같이 있는데.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항상 세 개를 기억하시고 세 개 중에서 이 요 두 개 중간 거랑 요거랑 요게 뽀로로잖아요. 근데 여기 점처럼 튀어나온 건 왜 그런 거예요? 몰라요. 저게 중앙 봉우리가 있는 데들이 있고 아니면 이게 들어간 데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운석구에 작은 게 또 하나 빵 떨어진 거죠. 그래서 운석구 안에 운석구가 있는 거죠. 그런 걸 겁니다. 운석구가 튀어나온 게 아니고. 차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를 어딘지 아셔야 돼요. 요걸 딱 보고 보여야 돼요. 보이죠? 예? 여기 보이잖아요. 보이죠? 항상 요걸 찾으려면 이걸 찾아야 제일 큰 거. 띵띵띵 도레미를 찾아. 도레미 찾고 레미 찾으면 돼. 저게 전뭐 만들 때 보이죠?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뒤 보는 거가. 원래 요렇게 보입니다. 달이 요렇게 보여. 요게 달의 정상. 찾으셨나요? 그 수많은 저 바다라든가 운석이나 만들기 언제 정도 만들어졌는지 이거 질문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건 모릅니다. 그 장사님, 그 뽀로로가 예. 지적으로 중요한 건가요? 애들이 이제 좋아하겠죠, 애들이. 왜냐하면 특징적인 거를 딱 알고 그래야지 눈이 빨리 탁 하고 재밌어요. 일단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이들 특별히 청소년들한테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까 스토리가 있어야지 뭔가 친해지고 뭐지 다 똑같은 운석구다 그러면은 그러면 저 안에서 이게 이제 뽀로로는 우리가 이제 한번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 재미있는 것들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이름을 달면 그럼요. 좋겠네요. 그게 여기 보면 재미있는 지형 해가지고 뭐 별 모양, 모양 많은데요. 그 별 하늘지기라고 우리나라에 별 보는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가입된 데가 있어 한 10만 명 이상 가입됐을 거예요. 거기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달 보고 내가 찾아낸 지형입니다 하고 막 그렇게 한 번 올려놨어요. 그걸 제가 언제 알려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가 사진 찍고 해가지고 뭐 막 요렇게 해가지고 이 모양은 뭐 같고요, 이 모양은 또 뭐 나이 드신 분이 뭐 지팡이 짚고 뭐 어쩌고 모양 같고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실 해야 됩니다. 식물 지정. 예.
그럼 지금 저 세계적으로 다 자기가 발견한 지역에 대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 족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뭐 그냥 내가 아무나 저거 내가 발견했다고 그래가지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예, 요거는 아마 이미 큰 운석구들은 다 이름이 이미 붙여졌을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주로 저런 선진국들이 이미 먼저 이렇게 선점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달에 대한 흥미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